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 3일 동안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진숙 내정자는 국회에 들어가는 것부터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이렇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피켓을 들고 그리고 여러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또는 야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숙이가 들어오면 MBC가 정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첫날부터 3일 동안 이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는데, 여기 보면 MBC의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 날짜로 끝나고 새로운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3일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들어와서 지금 MBC 이사들의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임하고 이렇게 땅 두드리면 그러면 MBC 이사들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그 역전이 된 이사들이 MBC 사장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 이사진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여당 국민의힘에서 6명을 추천할 수 있고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9명의 이사진 중에서 여야 6대3으로 역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역전이 된 이사들이 MBC 사장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동안 민노총이 딱 이렇게 장악해 왔던 이 방송사가 완전히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참고인 정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바깥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겁박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 민노총의 행태에 대해서 과거 자신이 문재인 정권 때 KBS 이사로서 쫓겨나갔던 그 시절에 그걸 증언하니까 이게 야당 과방위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고 나중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몇 차례의 발언을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세게 항의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퇴장시켜버렸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인 또는 참고인이 퇴장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퇴장했다라고 하면서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아주 크게 격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참고인의 증언을 적지 않겠다고 제지하거나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그래서 마침내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도 퇴진할 당시에도 강규형 교수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쫓아나와서 강규형 교수에게 시비를 걸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강 교수는 폭로했습니다. 과거에 KBS 퇴진 압박을 받을 당시에 제스처를 따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규형 교수에 대한 집단 린치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국회가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MBC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MBC가 정상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MBC가 정상화가 되려고 하니까 또다시 여기에 지금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바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이렇게 총 집결해 가지고 MBC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 보면 여당 측의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교수가 퇴장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몰아가고 있고 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상 검증을 하겠다. 5.18 12.12 사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몰아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는 아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하면은 아주 센스 있는 지식인이고 이승만 박정희를 존중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구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아주 멘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그것은 자기가 몇 번 들어봐도 이것은 바이든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불명확한 것은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을 뭐 청력 테스트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놔놓고 이진숙 후보자를 막기 위한 그런 청문회인데 여기 온갖 인신공격성 공시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내정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OX로 답해라. 사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이재명을 소환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냐. 자, 이 OX로 답해라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질문이 있었다. 이렇게 이재명이 물어봤더니 이재명은 질문에 OX로 답하라는 것은 참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반박을 하면서 말하자면 대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탈탈탈 털고 있지만 새로운 사실이 없고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걸 다 뒤지고 심지어는 중학교 때 학적부까지 자, 법인카드 가지고 어느 시간대에 무슨 요일에 뭘 샀냐. 자, 이 사실은 법인카드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쓰라고 준 겁니다. 법인카드. 그러니까 마치 써서는 안 될 카드인 것처럼 왜 호텔에서 썼느냐. 집부근에서 썼느냐. 자, 업무가 있으면 집부근에서든 호텔에도 가고 또 여러 군데 업무상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그 법인카드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진숙 내정자는 대전 MBC의 사장으로 있었으니까 광고 유치나 또는 대관 업무 또 대민 업무 뭐 이런 걸 사장이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온갖 비난을 쏟아붓고 거기다가 또 사상 검증하겠다. 뭐 5.18, 12.12 거기다가 지금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온갖 조리돌림을 다 했지만 이진숙 내정자는 끄떡없이 의연하게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오히려 22초 동안이나 정동영이가 개별수냐 이렇게 열어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22초 동안 정동영을 탈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자, 개별수가 누굽니까? 독일의 히틀러에 앞장서가지고 그 선전선동을 했던 그 뭡니까?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개별수 아닙니까? 자, 어디다가 여기다가 비교를 합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최민희에 대해서도 15초 동안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자,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 합당하지 않은 질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담도 크고 간도 크고 굉장히 대도차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성으로서 보도본부장도 했고 자,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보도본부장에게 전부 다 책임이 묻는 겁니다. 자,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전원구조 이런 자막에 나오는 것도 전부 다 보도본부장의 책임을 지웁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MBC 보도 가운데 여기 세월호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금 보도를 하니까 그것도 보도본부 당신이 그렇게 자녀가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보도 하겠나 이렇게 따지고 있고 심지어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 거기에 나와 있는 담임 선생님의 기록 이런 걸 보고서 야 그때 이랬구나 하고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그 마지막 날에 직원들에게 빵을 사주려고 갔는데 빵을 사주고 그게 나눠줬다고 하니까 이걸 보고 또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 들고 갔나 다 먹었나 이런 식입니다. 세월호 관련 저는 구조했다고 오보가 나오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해라 하니까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니까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사과문을 써왔으니까 읽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과문을 보니까 아주 뭐라고 할까요? 듣는 사람이 자, 그러니까 이 사과문이라 하는 것은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야당 의원이 적어와서 읽으라 하니까 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거구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구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폭력을 동반하고 있고 평등 개념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대받아 쳐버렸습니다. 대받아 쳐버렸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이진숙에 대해서 사흘 동안이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것인데, 자,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내정자에 대해서 검증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공격, 저격, 그러니까 바로 인신공격을 통해서 낙마시키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청문회였습니다. 이런 청문회를 왜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청문회 때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하겠다, 안 나가겠다, 그리고 가족들이 말린다고 합니다. 자, 가서 탈탈 털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함정을 파놔놓고 요런 질문, 저런 질문, 요런저런 질문을 해가지고 망신을 주려고 한다. 자, 대부분의 경우 이런 질문을 받고 당황하거나 땀을 뻘뻘 흘리거나 말도 때로는 더듬기도 하는데, 자, 또 실수도 하게 마련인데, 그런데 이 진숙 내정자는 아주 담담하게 잘 받아치고 있고, 오히려 여기 질문을 했던 야당의 청문위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머쓱해하고 실수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숙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찢어버렸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찢어버렸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진숙 내정자가 과거 이라크 종군 기자로 가가지고 그때 외국의 기자들이 다 철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그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 현장에 남아가지고 보도를 했구나. 정말 담력이 있다. 대단하다. 자,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 상인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통위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자, 이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한 상황이고, 자, 고론이 된 이 자리에 이진숙 내정자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법에도 없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하자. 이에 대해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대행이 사임을 했고, 그래서 공영방송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려는 이상인 위원장 대행의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면, 자, 그 자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탄핵에 들어가면 또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 전에 미리 사퇴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렇게 전례도 없고 비정상적인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방통위 구성을 해방하는 이유는 MBC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진숙을 대비해서 이 상인 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 충격적입니다.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장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핵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날짜가 7월 25일 날인데, 이렇게 되면 탄핵을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함으로 해서 이 진숙을 막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이 상인 부위원장도 탄핵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서 MBC를 정상화를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월 12일이 지나도록 새 이사들이 선임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꼼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MBC 그들이 가장 강력한 병기, 무기,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로 만들겠다. 자, MBC가 조 단위의 매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 단위의 매출을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경영진도 맡고 노조도 맡고, 자,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 온 혈안을 다해서 MBC를 정상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이어서 이 상인 부위원장을 탄핵하겠다. 자,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으로 보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MBC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MBC를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 편법
탈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을 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니까 새로운 부위원장을 임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청문회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인사청문회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진숙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 두 분이 빨리 이사 선임을 마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 선임 절차가 이사 선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MBC 선임이 절차가 돼 있으니까 그 앞에 있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모집 공고를 해놨으니까 절차를 갖다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깔아놨잖아요. 바닥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서 다음에 8월 12일 날로 이사에 앉을 사람을 미리 선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12일 날 이사가 선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이어서 이사 자리를 앉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동안 뭐 방송법이다 뭐다 하는 것도 MBC를 지키기 위해서 MBC를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온갖 의혹과 공작, 자, 이게 공중파가 아니라 유튜브보다 더한 수준의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MBC는 전체 유튜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짧게 잘라가지고 올려가지고, 자, 지금 여당을 공격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그런 보도가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생태계를 완전히 MBC가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이 장악력이 MBC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지금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바로 임명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여기 이진숙에 대해서 이 하루를 갖다가 청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틀 연장하더니 또 3일까지 이 3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준석을 갖다가 탈탈 털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거는 시간 끌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이진숙 그 지명자를 바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고 또 부위원장도 바로 임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MBC 이사들에 대해서 바로 지금 후임 이사들이 인선을 오늘 내일 다 마쳐버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MBC는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지금 법으로 또는 과정으로 절차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빙자해가지고 자,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저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한 뛰어난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저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혀를 찔러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